벌써 2025년도 중순으로 접어들었고 전반기에 이런저런 이슈들도 조금은 정리가 되고 있는, 거기에다가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 M2 글로벌 유동성, 이런 조건들 위에서 비트코인이 94K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원하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결국 뭐라고 말해도 가장 모든 분들이 원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시즌의 고점일 것이고, 그 시즌의 고점이 어떤 형태일 것이냐, 21년처럼 더블탑이 될 것이냐, 혹은 17년과 같은 피크가 올 것이냐.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지난 2-3년 동안 가장 많이 말해왔던 부분은, 코인 시장의 고점에서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다수는 돈을 토해내고 날린다. 이 부분이죠. 이 방송이 잘 되려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해야 많이 보시고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죠. 저는 TA를 하는 사람이고 제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교 방송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고점 역시 한순간일 겁니다. 정말 확실한 고점이 온다면 내가 참고하고 있는 누군가 혹은 뭐 뉴스에서 알려줄 것이다,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임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날리게 되죠. 이 순간을.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도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최소한 여기는 고점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였죠. 뉴스 대부분의 분석가,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 그래서 대중들은 올라가면서 언젠가 고점이 오겠지만 여기는 아니다 라는 작년 말 올해 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털리게 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랜만에 반감기를 볼까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고점은 대략적으로 500일 초중반 즈음에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어쨌든 지난 4번의 반감기 동안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직전 반감기 21년도에는 어땠어요? 바로 그 전에 500일이 되기 전에 330일 즈음에 실질적인 시장 고점을 형성했죠. 300일이 조금 되지 않았지만 200일 후반 270, 80일에서 이 직전 고점을 형성했고, 올해 이 고점을 갱신할 때는 매우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번 고점에도 무조건 그렇게 될 부분은 바로 돈을 버는 것은 극소수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얼마를 벌었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토해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을 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곳이 도착하기도 전에 말씀드렸었던 84K 그리고 94K죠. 84K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지난 몇 달간 일어났다는 거 잘 아실 것이고, 현재 올라와서 머무르고 있는 곳이 바로 94K입니다. 84K 위에서의 일봉 마감이 94K까지의 상승을 열었고, 그 직후 84K 위에서 주봉도 마감이 되면서 일단 94K까지는 올라왔죠.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ETF? 당연히 들어오죠. 고래 움직임? 당연히 들어오죠. 그냥 가격 움직임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주일째 94K 왜 머무르고 있냐? 일단 가장 중요한 레벨이고 84 위에서는 바로 위가 저항대이죠. LTF상으로 여기서는 한번 맞고 눌릴 가능성이 있는 그 구간입니다. 눌림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눌림이 최소한의 눌림이라면 오히려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계속 나아가게 되죠. 대다수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의 키 맞추기도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1600 언더를 준 이후부터 일단 이더리움의 진입, 그리고 그 이후에 1-2주간의 횡보 기간 동안 저와 회원님들은 계속해서 알트 롱 포지션 진입을 들어가고 있죠. 이더 자체 상승은 지금 얼마 되지 않죠. 한 15%, 20%. 대부분의 알트들 평균도 이 정도긴 합니다. 15%, 20% 정도의 상승이죠.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다수 알트들은 선물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니까 5배율에서 10배율로 본다면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 도미넌스를 주시하고 계시죠. 근데 그건 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위아래 어느 정도의 움직임까지는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더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10년간 최저점인 19년의 저점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를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무조건이다? 그런 건 없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그때그때 이야기거리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쩔 땐 좀 뻔한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대부분이 보고 있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더 도미넌스의 현재 저점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그 알트들은 상당히 큰 펌핑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좋아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15% 20% 정도의 평균 상승률이고 우리 들어갔던 코인들 중에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물가로 60% 이상까지 상승해줬죠. 선물로는 몇백 %. 그러니까 뭐 XRP 40-50% 올라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 물려있는 사람,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렇게 뉴스화가 되지 않아도 크게 오르는 코인들 많죠. 그런데 지금 이 LTF상의 눌림 말고 그 이후에 큰 눌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보자면 S&P를 봐야 돼요. 지금의 S&P의 구간을 프랙탈로 볼 때 닷컴 버블 이전으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본다면 그건 뭐냐면 마지막 버블의 그 끝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눌림 이후에 그러니까 이 반등은 나올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 이 시점에서 멤버십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여기서 반등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를 보면 그러니까 이때를 말하는 건데 00년의 닷컴 버블 고점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하락이었고 그 고점 전에 올라가면서의 요 구간에 대한 프랙탈이에요.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0.5까지 되돌림 나왔다가 반등 이후에 저점을 갱신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상승을 시작하는데 물론 마지막 상승은 매우 높죠. 지금이 딱 2월 고점 이후에 0.5까지의 되돌림입니다. 반등은 나왔고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가 바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보통 내려오면은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전체 금융시장으로는 가장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계속해서 코인 시장은 괜찮다. 근데 매크로가 제일 변수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전체 금융시장의 하락을 가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프레임은 여전히 LTF상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점을 넘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일 수 있고 여러분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이 고점 알트들이 이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 뭐 50% 100% 많이 올랐잖아요. 이 구간 동안. 그쵸? 그 수익들이 그 알트들이 얼마나 빨리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수익이. 그런 의미에서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고점들을 보세요. TV 뉴스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지금 이제 고점입니다.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다수의 찌라지 인플루언서 유튜버들도 바로 이전에 실질적 고점이었던 알트 고점이었던 12월을 놓쳤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90K 중후반에서의 비트코인의 무빙이 그 캔들들이 다음 상승의 컨펌 혹은 눌림이 나올 것이고 월봉 마감과 그 사이에서의 LTF상의 캔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일 추가로 멤버십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롱 포지션들은 분할 익절 잊지 마시고요. 익절은 항상 옳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익절은 습관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데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